여러분 사과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영국 속담에 사과를 매일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침에는 금, 점심에는 은, 저녁에는 독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 먹어도 몸에 좋은 식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유익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않고 드셔도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과를 잘 챙겨 먹으면 어떤 부분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지와 사과를 잘못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바쁘시니까 꼭 필요한 핵심 사항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숙하고 많이 찾는 과일 중 하나가 사과인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해서 정말 사랑받는 과일이지요. 사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으뜸으로 꼽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우리 몸에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사과 자체가 천연 바이오틱스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의 먹이가 돼서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주 동안 매일 사과를 2알씩 먹여 연구한 결과를 보면 비피도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대변 속의 암모니아와 황화합물의 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자극적인 채취를 내는 암모니아하고 황화합물의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변에서 악취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사과에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인 펙틴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는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껍질을 깎아서 버리지 말고 껍질까지 챙겨 드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과가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것은 비만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사과의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동물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살이 찌지 않은 쥐와 뚱뚱한 비만의 쥐의 대변에서 장내의 미생물 상태가 어떤지 조사했는데요. 날씬한 쥐와 비만인 쥐의 대변에서 사과 추출물과 함께 배양액에 배양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만인 쥐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보통 날씬한 쥐나 사람한테 많은 비피도박테리아와 엔테로코쿠스, 그리고 무해한 균주인 대장균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과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된다라는 분석을 한 겁니다. 브라질에서 또 다른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비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를 300g씩 먹게 했고 다른 대상에게는 다른 음식을 먹게 하여 비교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과를 먹은 여성에게서 체중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과의 풍부한 섬유질이 식후에 포만감을 들게 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과가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가용성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동맥에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는 죽상동맥 경화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뇌졸중 개선에도 도움되는데 무려 52%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주된 원인은 나트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은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일주일에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은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은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무려 50%나 더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영국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개 이상의 사과를 먹은 사람은 사과를 먹지 않은 사람보다 천식이 발생할 위험률이 22% 정도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연구에서 호흡기 질환과 천식의 발병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은 집중해 주세요. 장기간 흡연하다 보면 폐가 손상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사과가 손상된 폐를 회복시키는데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65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폐 기능을 조사를 하고
다시 10년이 흐른 뒤에 폐기능을 비교 분석했는데 날마다 사과와 토마토 같은 싱싱한 과일을 하루 3번 이상 먹는 사람은 하루에 1개 미만으로 먹은 사람보다 폐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담배를 피워 폐기능이 약해진 사람 중 과일을 많이 먹은 사람과 과일을 많이 먹지 않은 사람을 10년 후에 폐기능을 조사했는데요. 과일을 많이 먹은 사람이 폐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과가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사과를 잘못 먹으면 우리 건강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는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과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과씨는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과씨에는 청산가리의 독성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안화 화합물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간혹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다고 해서 사과를 서너 조각 내서 통째로 갈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통과 설사,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씨는 꼭 빼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아침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해서 사과를 먹었는데 속이 부글부글하거나 복통이 오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배가 조금만 차가워도 배탈이 자주 나는데요. 사과는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많이 드시면 속이 안 좋을 수 있고 특히나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시게 되면 속이 더욱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사과를 드실 거면 미리 전날 저녁에 사과를 냉장고에서 꺼내 놓으셨다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혈당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일을 잘 못 드시는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혈당을 적게 올리는 게 사과이기는 합니다만 어떨 때는 혈당을 치솟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밥을 먹고 난 후에 바로 사과를 디저트로 드실 때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디저트로 드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안 그래도 밥을 먹어서 혈당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사과까지 먹게 되면 혈당은 더욱더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식사를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천천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견과류라든지 달걀 같은 단백질과 샐러드와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과가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과 사과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